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거든요. 요 관련해서 알아봅니다. 김정기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기 교수도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마이너리그에서는 1등 하셨는데, 자, 네. 안철수의 출마 선언으로 어떻게 좀 긴장들을 하십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안철수 출마 선언은 열렬한영합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열렬히 환영하는 입장인가요? 현재로는 그 김종인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서는 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단일화가 안철수 쪽하고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그게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은 그 김종인 대표께서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필승하지 못하면은 네. 대선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올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서울 선거라는 게 이전에 비해서 상황이 네. 아주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범야권 그 연대를 통한 그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네.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박원순 성추행과 문재인 폭정으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인데도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나요? 당에서? 그렇죠.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촉발된 보궐선거고 네.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론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 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교만하지 않고 예. 아주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예. 승리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의 진행 절차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경선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트롯 방식으로 해서 네. 구체적인 절차까지 브리핑을 해서 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정진석 의원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 되면 이제 경선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묻히게 되고 네. 공관위가 이제 뜨게 되면서 네. 공천관리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트로트 방식도 지향을 하지만 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네. 전략공천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로 봐서는 네. 트롯 방식과 전략공천을 투체력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투트랙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예를 네. 들어서 전국 단위의 선거면은 어느 지역은 특정 지역은 전략 공천하고 대부분은 트롯 방식으로 한다,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한다, 이건 말이 되지만 서울시장 한 명 내보내는 거고 부산시장 한 명 내보내는 건데, 여기에 무슨 전략 공천이면 전략 공천이고 미스터 트롯 방식은 미스터 트롯 방식이지, 그걸 투트랙으로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요. 사실은 신인 발굴을 위해서 네. 특히 이 선거를 흥행을 극대화하려고 하면은 네. 트롯 방식이 최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트롯 방식을 통해서 이제 소영웅이 되건 대영웅이 되건 네. 당의 얼굴들을 발굴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일에 이제 안철수가 이런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네.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판 못지않게 판이 커져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판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대권 반열에 있던 사람에 대한 콜도 네. 사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롯 방식으로 신인을 발굴하는 시스템도 이제 가동이
돼야 되겠지만은 네. 기존에 우리 당에도 이 대권 잠룡들이 상당히 많은 거고 네. 이분들도 결국은 안철수가 그랬듯이 선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최종적으로는 트롯 방식에 의한 것이건 전략 공천에 의한 것이건 우리 당의 대표 선수가 네. 서울시장 후보로 한 명이 결정이 되면은 네. 그 후보하고 안철수하고 사실 이번 야권 이 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네. 국민 여론조사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안철수급하고 대응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VIP급이 우리 당의 후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려면은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당에서. 그런 말씀이신데, 예. 트롯 방식도 보면은요, 네. 그게 뭡니까, 초등부도 있고, 대학부도 있고, 성인부도 있지만, 왕년부가 있더라고요, 거기 또. 예. 그러니까, 기존의 대권 주자들은 왕년부로 해서 또, 그냥 나가면 되는 거고, 경선에다 올려서 신인이 됐든, 대권 주자가 됐든, 국민의 당심의 심판을 받고, 거기서 주자가 되는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략공천을 지금, 생각을 한다면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전략공천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투트랙으로 해서 트로트를 차라리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를 양분을 해서 양분을 해서 마이너리그에서도 소영웅을 만들어내고 네. 메이저리그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거의 대선 주자급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흥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마이너리그의 소영웅이 네. 메이저리그의 대영웅을 잡는 그런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한 방에 해야죠. 지금 무슨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가 어디 있습니까? 한 방에 다 올려놓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노무현 씨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듯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기서 쭉 몇 차례에 걸쳐서 경선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의 상황이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군요.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좋은지 저렇게 해야 좋은지 아직 답을 못 내린 상황이군요. 당에서. 네,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선관리위원회 체제 하에서는 네. 이 트로트를 띄웠던 거고요. 네. 세부적으로 룰까지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공관위를 띄우면서 일부 비대위원이 전략공천을 언급을 했다는 것은 네.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부가 유사시에 저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전략공천에 의해서건 트로트 방식에 의해서건 일단 우리 당 내에서는 흥행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베스트고 네. 또 이렇게 뽑힌 사람이 안철수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도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그런 가정 없이 안철수하고 한 사람 전략 공천해가지고 붙여서 후보 단일화 한다? 그래가지고 안철수를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철수는 그러면 말하자면 결선에 올라가고 또 한 명의 결승자를 뽑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한다, 경선이 됐든 전략 공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모색한다. 그거 우리 당에서는 네. 국민의힘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아마도 네. 추측컨대 안철수가 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당에 입당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을 해 가지고 이제 1등이 돼 가지고 본선에 나가면은 오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근데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0.001%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 국민의힘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들어올 마음도 없는 사람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제 머리 싸움 하는 거죠. 아, 서로 머리 싸움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격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김종인 대표도 고수잖아요. 네, 김종인 대표는 모든 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그림이 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금 저 초기 반응을 보면은 좀 시큰둥하잖아요. 네, 시큰둥하지만은 결국은 쌍방울이 필요에 의해서 네, 어느 시기에 가면은 접점이 나와서 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사실 안철수 입장에서는 물불 가릴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는 정치적으로 거의 뭐 빈사 상태와 있잖아요. 네, 2011년에 박원순하고 아름다웠지만은 아주 순진하고 아마추어틱한 양보를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안철수가 50% 전후 지지율을 확보했고 박원순이 5% 전후였는데 양보를 통해서 상당한 멋쟁이처럼 이렇게 국민 속에 비춰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준 행보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초딩 수준의 정치권 행보를 지도자적인 자질이라든지 정책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기에 실기를 거듭했고 가장 최근 들어서는 2017년에 대권에 나왔고 네, 그래 우리 이 보수 우파하고 황금 분할을 하는데 일조를 했고 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또 나왔잖아요. 네, 그때도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19.5% 네. 얻었거든요. 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23.34%. 네, 합치게 되면은 물론 40대 초반이 되긴 하는데 네, 설사 합치더라도 뭐 박원순이 확보한 52.79를 이기기는 어려웠지만 네, 어쨌거나 안철수가 정치권에 등판을 해가지고 보여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좌파보다는 네, 보수 우파의 분열, 그러니까 황금 분할을 해서 네. 이 우파보다는 좌파의 승리에 일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기능을 해왔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이 정치적 빈사 상태라면 안철수 단일화 신경 쓸 거 없이 저 국민의힘 마이웨이로 국민의힘을 띄우고 안철수 나오든 말든 그렇게 하면은 질 거다 이렇게 해서 또 저 단일화 얘기를 또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복잡하네요. 전국 단위의 대선하고 달리 네, 이제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네, 서울 지역이 보면은 이제 지식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중도 온건 합리주의자들이 네, 두터운 유권자층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 중도가 결코 무시 못하는 네, 지지세가 있는 거고 또 이 중도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소수했지만 네, 여전히 안철수 팬덤이라는 게 네, 낮은 단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양당 체제로 이렇게 가게 되면 박빙으로 가잖아요. 네,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으로 가는데 결국은 당락의 결정이 5% 전후로 결정이 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나와가지고 황금 분할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10% 전후를 가져간다고 아니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단일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철수를 어떻게든지 예, 어떻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2년 이 대선 승리의 교도부 확보 차원에서 서울시장 필승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제3의 후보로 나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걸 어디리지 않으면 못 막는 거 아니에요? 나간다고 선언한 사람을 갖다가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나가겠습니까? 자리를 깔아주든지 아니면 경쟁을 붙여서 페어플레이에서 승복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저 안철수한테 밀어주든지 뭐 결단을 내려야지 안 나오기만 바란다고 안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그 나간다고 선언한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에서는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라. 네. 그다음에 안철수는 그 국민의힘에 못 들어간다. 당대당 후보로서 이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라고 이제 둘이서 머리 싸움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네. 그 김종인 대표가 워낙 고수고 또 안철수는 정치적 빈사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절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극적으로 합의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철수가 포기하는 거를 은근히 또 김종인 씨가 안철수 성격을 알고 또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고수라고 그러시는데 김종인 씨 고수인 건 옛날이에요. 지금 저 한물 갔어요. 판단력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모르게 저 김정기 저 교수는 저 국민의힘 당원이시고 거기 출마하신 분한테 이런 얘기 드리면 좀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안철수가 네. 사실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김종인과 안철수가 이제 후보를 놓고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안철수 입장에서는 냉정한 의미에서 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전연패하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빈사 상태에 이르렀잖아요. 네. 존재 가치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네. 이런 그 절실함이 있는 데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안철수의 필요에 의해서 김종인 대표에게 혁신 플랫폼을 제시를 했잖아요. 네. 이제 판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이런 지하에 손절을 해버렸거든요. 네. 이게 안 통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요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 포럼 있죠. 네. 마포 포럼에 강연을 갔는데 네. 여기에 전직 국회의원이 60명이 넘어가거든요. 네. 여기서 강연이 끝나고 나서 그 비공개로 네. 토론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네. 안철수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당권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업됐다 이런. 그러면 마포 포럼에서 안철수를 미나요? 서울시장 후보로? 아니요. 마포 포럼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그 흥행을 하고자 하는 거죠. 흥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가 들어오면은 판도 커지고 또 이렇게 커진 판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서울시장 승리 견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나는 판단이 거기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요, 아름다운 경선을 하고 진 사람이 깨끗해 승복할 때, 트롯 방식일 때는 흥행판이 괜찮지만, 트롯 방식이 아니고 진 사람이 진대로 땡깡 부리고 이쪽 저쪽 분탕 부리고 분란 일으키고, 지난번처럼 말해, 지난번 대선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우파 황금 분할 했잖아요. 분열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철수가 나와서 또 분열하고 그러는데 그걸 끌어들였다면 마포 포럼에서 제 생각에는 좀 착각하는 거 아닌가. 안철수가 그렇게 산뜻한 사람입니까? 패배하면은 산뜻하게 국민의힘 응원하고 물러날 사람이에요? 그동안 행보를 보면은 뭐 그러니까 저 김종인 박사가 보수가 아니라는 거고 마포 포럼도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저 예측하는데 만약에 보수 분할해 가지고 나중에 잡소리 나서 이게 다 먹으라고 밥상까지 서울시장 다 드시라고 차려줬는데도 이게 분할로 망하면요, 마포 포럼 아니라 안철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이거 국민들이 용납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요. 아마 김종인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생각은 네. 가장 핵심이 그거 같아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는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범야권이 연대를 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죽는데 이 안철수가 뭐 10% 전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제3의 후보로 나오는 순간 민주당 승리로 기결이 되니까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어떤 형태로든
안철수를 네, 우리 동네에 복잡해지네. 아이고, 예.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당내 상황도 복잡하니까 우리 네. 김정기 교수님도 지금 해설하시기도 저 평론하시기도 복잡하시네. 아이고, 자, 하여튼 우리 저 보수 시민들은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단합해서 저 민주당만은 꺾어 달라는 건데 이거 하나 못 해줍니까 진짜. 아이, 답답해요. 안철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거 하나 뒤에 합치든 떨겨내든 이걸 하나 산뜻하게 뭐 처리를 못하고 이게 지금도 안철수 현상 합니까 지금도?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안철수 현상 벌써 2011년부터 10년인데 지나가던 게 하나도 없고 아직까지도 안철수를 끌어들여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다가 보인다는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예, 하여튼 마이너리그에서 1등 하셨는데 지난주에 네. 어떻게 그 여세를 몰아서 메이저리그의 또 선전도 한번 기대해 보고요. 하여튼 예. 그 당이 어떻든 간에 김정기 교수만큼은 쿨하고 산뜻하게 잘 보수 우파를 위해서 잘 싸워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힘내십시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답답한 상황이네. 그리고 지금 김정기 교수 말씀에 서울 지역 분들은 약간 정치력이 있고 뭐 똑똑하고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방 분들이 정치 감각이 없고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상징적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이번에 열리고 부산시장 선거 열리고 그다음에 정치 1번지가 암캐도 뭐 서울이니까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분들이 오히려 더 감각이 더 있죠. 예. 아이고 이거 답답한 상황이네요. 답답한 현주소. 예. 참 안철수. 아이고 철수 해나. 철수 안 하고 또 들어오나. 아이고 안철수. 지켜보시죠 뭐.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